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기자회견을 계기로 후속 보도들도 쭉 이어졌고요, 사실. 네. 전국에서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쇄도했죠.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 그 누구를 끼치기 싫어서 그 YMCA에 의뢰를 해서 YMCA 접수를 받았는데 전화를 그쪽으로. 예. 팩스 전화가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올림픽 때보다 더 많이 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뭐 공무원도 계시고 경찰도 있었고 교사도 물론 계셨고 이건 아니다. 이것이 사실 존재한다. 예.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들도 모인 거죠.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많이 왔어요. 모인 거죠. 내 딸이 그랬다, 내 아들이 그랬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일하겠다. 자원봉사자로 나오고. 그렇죠. 뭐 없는 쌈짓돈도 얼마씩 내면서 우리가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예. 마포에 자그마한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학교 폭력 예방 재단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허가가 안 나더라.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이름을 바꾸면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 배경이 뭐냐? 네 재산을 이렇게 재단법에 만들어서 빼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 돈이 없는 사람이다. 샐러리맨이다. 빼기 어디 청와대가 있냐. 그게 아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다. 그 아들의 죽은 한을 풀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한참 그러면은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청소년 폭력으로 바꾸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내 손으로 그 사인을 하고 바꿨지요. 그렇게 극구 부인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으로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신성한 학교가 폭력이라는 그런 나쁜 어감으로 물들어지는 것을 자기들도 부끄러워했던 거죠. 아니 자기들이 뻔히 알잖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있는지. 그걸 학원 폭력 내지는 청소년 폭력, 학교 주변 폭력 이런 용어를 썼죠. 학교 폭력이라는 얘기를 딱 핵심을 찍은 용어는 없었어요. 학원이라고 써도 되고 학교 주변까지. 그래 학원연합회가 또 성명서 냈어요. 우리 학원은 영수국을 배우러 오는 애들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튼 그 문제가 첨예하게 하여튼 대립됐었지만은 교육부 당국에서는 학교폭력의 말을 10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어요. 10년이나? 네. 이야. 10년 후에 그 용어를 인정한 장학관이 계시죠. 유일해요? 네. 그때부터 그것도 계기가 있죠. 바로 그게 된 게 아니라 계속 힘들게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화로 오는 그 부모들 눈물 나는 사연을 들어주고 내 아들도 죽었다, 내 아들도 가출했다. 예. 이런 얘기, 그런 걸 주로 하면서 우리는 자그마한 신문을 내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당시에 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나서야 되고 공권력이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이게 당시 신문 사설이라든가 전문가들 전부 의견이 그랬어요. 예.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맞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시민들 서명을. 예. 그래서 서울역 시청 앞에 대학로에서 한 10개월 이상 비가 오는 눈이 오나서 40만 명 서명을 받아 국회 청원을 해서 법을 만들고 그게 하니까. 2004년 5년 2004년이에요. 그때죠.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서명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안 됐었어요. 그 법에. 그런데 그 법을 주관할 부처가 어디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청소년 보호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여가부로 들어가서 많이 약해졌지만은 예. 학교 폭력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예요. 문체부 산하에 있었어요. 그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우리가 주관하겠다.
그 국장은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문체부 산하 청소년 근데 이제 보호위원회가 DJ 정부 들어서면서 그 문체부는 약하다. 그래서 그 총리 직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청보위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그 만들어진 기억납니다. 거예요. 그 국무총리 산하로. 예. 그래서 거기서는 직접 하겠다 그렇게 했고 교육부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교 현장의 문제니 우리가 그 법을 주관하고 일을 하겠다. 예.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인정하겠다. 법률을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에요. 정확히 법률 명칭은 줄여서 우리는 학폭법 내지는 예.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이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2004년. 2004년에 2년 4년에 제정이 됐죠. 국회에서. 그때서야 그때서 교육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희들도 맞다. 교육부가 나서야 된다. 교육부가 해야죠. 교육부가 나서야 된다. 네. 그러니까 2004년 그러니까 10년이 걸린 거고 10년 걸렸군요. 법이 2004년에 제정됐음에도 예. 사실은 그게 또 정부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만들어만-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하지만 만들어만 놓고 만들어졌지만은 법이 제대로 그 유효한 효력을 내면서 시스템이 갖춰지기에는 우리 정부가 미약했어요. 우리 사회의 능력이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지만은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이들이 계속 죽고 예. 기억나십니까? 2011년에 대구 권성민 군이 그 연필로 뷰서를 쓰고 자살을 했잖아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 교사신데 예.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먼저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학생이 자살했죠. 예. 그럼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부터 제대로 나라가 그 2011년 말 2012년서부터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그렇죠. 일하기 그렇죠. 시작한 거예요. 학교 폭력에 개입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예. 어떻게 조정하고 화해시킬 건지도 연구하게 되고 예. 생활기록부 기록도 그 이유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이제 최근에 그렇죠. 학폭법이 음. 보완이 되고 하면서 보다 강력하니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하나하나 보완해가면서. 보완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헌법이 뭐 20여 가까이 개정이 돼 가면서 예. 완성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푸른나무재단이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지금은 이제 본부에 60명이라고요. 본부에만. 그리고 우리가 전국 지부가 11개 있고 서울에 운영하는 크고 작은 그 청소년 센터 내지는 시설이 15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350명이 이 일에 매달려서 상근 직원만 350명? 네. 와. 그 외에 그 전문 강사가 500명이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폭력 우리 예방 강사. 예방 강사가.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학교 폭력 그 법에 의해서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방 학교마다. 교육을 받아야죠. 그렇죠. 거기에 나가는 강사들이라든가 저희들이 특히 그 군 인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10만 명씩 군인을 군을 교육해요.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군인도 청소년기예요. 24년간.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국가관 그리고 동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군인성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또 강사들 모두 합치면 500명이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상담 같은 거 오고 피해자들 좀 전문적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네, 상담 저희가- 요원들도 또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폭력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이론과 실무와 이런 체계를 잡아갔어요. 지금 저희가 40명의 상담원이 일하지만은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한 25년간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80, 연세가 80이 넘으신데도 자기가 보람 있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가장 큰 업무는 푸른나무재단의 뭐 전국 여러 지부 등등의 무슨 피해 상담, 신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출발했고, 그렇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게 1번이죠. 1번이죠, 그죠? 두 번째는 예방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세 번째는 장학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을 대현 이름을 일단 성적과 관계없이 가난한 아이들, 어려운 애들한테 장학사업, 그리고 나눔, 그 다음에
그 법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의 연구,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제도 개선, 법제도 개선 운동해야 되니까. 예. 마지막으로는 비폭력 문화 운동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국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 그건 뭐 어쨌든 제일 큰 게 이제 상담, 치유, 예방, 교육 이쪽일 그렇습니다. 텐데, 예. 그죠? 예. 뭐 그런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예. 우리 이제 뭐 전문 상담사와 뭐 그 요원들이 네.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일들을 주관하게 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죽겠다. 음. 난 죽으러 간다. 이런 전화도 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전화가 올 때는 그 출동을 합니다. 그렇겠죠. 출동을 하는데 응급 출동이죠, 그야말로. 긴급 출동이 한 1년에 600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바로 달려갑니다. 우리 상담원들이. 그래서 정말 상담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예. 현장에 가서 600건. 그 상담 전화가 오는 게 한 달이면 한 300건. 그러니까 연 3,600건. 그럼 하루에 10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 빼면은 예.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러네요. 20건씩. 신학기 때는 40~50건씩 와서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 외에도 그 피해 학생을 이렇게 그 지원해주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죠.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에 저희한테 와서 마음을 치유받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해서 마음의 그 정서를 회복하는 그런 것도 한 달에 60명. 근데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미처 하지 못하는 것, 정부가 미처 하기 어려운 부분을 개척해 나가는 것. 네. 그 상담도 그냥 상담이 아니라 화해 중재 상담. 이게 어려워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야 돼요. 가해자도 함께. 그렇죠. 중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서로 진정한 사과를 하고, 그래서 그 피해 학생도 마음의 치유가 되고, 예. 가해 학생도 내가 이거 너무 이게 예. 그런지 몰랐는데 이게 뭐 굉장히 큰 상처를 주었구나, 미안하구나 예. 하는 것에 대한 그 후회와 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학생도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화해 중재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나면 서로 내가 잘했니, 먼저 누가 그랬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좋게 만드는, 개선해주는 그런 길이 되죠. 지금 이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혹시 일부 분들은 아니 그렇게 나쁜 녀석들은 그냥 학교에서 완전히 추방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솔직히 뭐 한둘도 아니고 학교마다 상당히 많은 수가 특히 학기 초에 그런 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뭐 일부 그 가해를 한 학생이라고 해서 전부 학교에서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가해 학생도 우리 학생입니다. 예. 그것도 걔들의 잘못만이라고 말하기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얼마나 예. 남을 배려하고 얼마나 질서를 지키고 예. 잘 삽니까?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더 이 사회의 물 잘못한 게 많아요. 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걔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못한 우리들이 반성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걔들이 어린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그런 화해 중재 상담, 진정한 반성, 그렇죠. 그리고 다시 친구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문가들이 좀 개입하면 그래도 잘 되죠. 많아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주는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당한 애들이 끝까지 마음에 그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3학년 때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그 가해 학생을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아직도 가슴에 멍이 있어서 힘들다. 그랬었구나. 사과를 해서 얘가 피해 학생이 그때 비로소 풀리는 게 체증이. 그래서 좋은 사이가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은 가해 학생을 엄하게 징벌해서 그냥 퇴교를 시키거나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형사 처벌을 하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지는 않아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중재위원회, 예.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가 예. 있고 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예. 그 자체가 엄한 징계거든요. 되도록 하고. 진로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 큰 영향을 주죠. 그럼요. 대학 입시 같은 데도.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그 안전장치는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좀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전번에 그 스포츠 그런 선수들 예. 있었잖아요. 과거에 학폭 뭐 고발도 있었고 막 네. 그랬죠. 그 미투 사건이 나서 많이 예. 신고가 들어오고 뭐 너도 나도 그런 예. 게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그 유망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도를 막아버릴 수 있으면 되느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일각에 그런 여론도 있었고.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게 정확히 해야지만은 그런 것이 반성이 되고 건절이 되는 것이 봐라. 우리가 벌써 20년, 26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사회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떠난 그 선수들이 진정한 사과를 했다고 그러면은 되는데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그래서 바로 그게 여론상 맞아요. 자신의 가해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면 여론이 그래도 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정론도 있지만은 엄히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더 많은 피해 학생이 다시는 어린 시절에 맞습니다.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는 아프지만은 전체를 구하는 길이다. 그런 여론이 더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감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당국, 뭐 또 필요하면 뭐 공권력, 또 비록 이와 같은 그 재단과 같은 민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 개입을 해서 화해 조정을 잘 해가지고 둘이 다시 친구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필요하면 엄한 징계도 하고 기록에도 남기고 네. 이게 좀 분명해져야죠. 맞습니다. 예. 사회가 엄할 건 엄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뭐 위야무야 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만으로 다 모든 큰 잘못이 용서되는 것도 안 되죠. 오히려 비교육적일 수 안 있어요. 되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다 인터넷으로 예. 심지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남한테 큰 재물의 손해를 줬거나 자기 그렇습니다.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리는 것이 보다 필요하죠. 바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왜 요즘 점점 그런 그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연령도 낮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 이것도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연령도 지금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아이들한테 책임을 묻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자기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 징계를 받는 것이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26년째 이 일을 앞장서 오고 계신데 지금 아까 뭐 상근 직원만 350명 그러면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주로 어떻게 뭐 후원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 일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그 아들에 대한 그 죄책감이 항상 그 지워지지 않고 그런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고 심정적으로는. 예. 두 번째로는 남이 하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없는 걸 만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새로 만드는 거니까. 너무 팍팍하고 힘든 점이 있고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본부에 60명이라는데 연간 80억이 들어요. 이러는데 그런데 그 비용을 조달할 방법이 막연해요. 그렇다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우리를 줄 방법도 없고 어쩌다 있는 프로젝트를 공모를 했을 때 조달청에 있는 걸 응모를 해서 하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있겠죠. 근데 그 사업의 인건비는 거의 계산이 되지 안 않아요.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건 게 저는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정부가 그런 필요한 일을 사회공헌 활동을 필요한 부분을 공모를 해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서 따내는 게 공모사업 수주. 공모사업. 그게 한 30% 되고 하나는 우리가 벌어요.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
제 책도 팔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교재가 대학 교재를 포함해서 전부 전문 도서가 130여 권이에요. 그렇게나 됩니까? 네, 일하다 보니까 오. 그렇게 많아요. 뭐 전문 보고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후원을 받아서 시민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서빙하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 저희 후원자들이 너무 없어요. 한 1,500명 간신히. 그래요.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돈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너무 힘이 그다음 들어서 또 몇 년 후원하다가도 아이들이 크면 또 빠지고 그렇죠. 대학생 되면 빠지고 그러니까 또 뭐 힘들고 경제가 힘들잖아요 코로나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많이 줄고. 악정고투 하시네요. 이 푸른나무 재단에 정말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신고할 때 쓸 전화번호와 네. 후원 내고 싶습니다 때 전화번호가 같아요? 네. 몇 번입니까? 외기도 쉬워요. 보통 앞에 1588, 뭐 1577 많이 붙잖아요. 저희는 1588에 9원의 8이에요. 9원의 8. 9128. 9원의 8. 네. 9원해주는 8. 저희가 전화가 9원의 8이니까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은 별의 별일이 생겨요. 예. 또 부모들이 모르는 일이 많아요, 사실. 예. 저희들은 친솔하게 의논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들이 정말 자기 자녀처럼 도와주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정말 노벨 평화상이라고 말할 막사이사이상을 19년에 받으셨죠. 네. 글쎄요, 뭐 정말 애써주신 바에 의하면 뭐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받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건가, 하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라는 어떤 보상받는 그런 예. 기분이 들었고요. 또 하늘에 있는 대은이가 좀 이렇게 웃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가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단체는 소중하구나.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거고. 그걸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문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예. 다 마약 문제, 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근데 그런 문제를 정부가 외면할 때 정부를 설득해 가면서 이 일을 제도화했고 법도 이제 만들고. 공론화했고 그렇죠. 이제는 시스템을 갖춰갔다는 데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해 줬다는 것. 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상을 받고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정말 막걸리도 먹고 좋아했고 우리 한국에서 저를 아는 분이 45명이 자비로 왔어요. 그래서 마닐라 와가지고 너무 축하를 해주고 마닐라까지 직접. 기록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뿌듯하고. 자, 그렇게 정말 26년 동안 애써주고 계십니다만 조금씩 유형이 변할 뿐 학교폭력이란 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변화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마지막으로 좀 몇 말씀 주시면.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관계되는 정부 부처가 다 많거든요. 다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아이들의 폭력 문제는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한 사람은 그 아픔이 평생 간다. 학교 다닐 때 없애야 된다는 것을 알고 진정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판나하다 또 담당자 바뀌고 책임자 바뀌고 판나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게 아쉽다. 그러니까 난 부탁드리는 게 제발 이 문제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집념을 가지고 고치면 줄일 수 있다. 네. 불가능한 거 아니다. 아이들이 문제인데 우리 어른 사이가 너무 분열되고 갈등이 많고 폭력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데모를 해도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세계 속에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비춰지는 게 안타까운데 우리 어른들이 좀 남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건 정말 오래 걸릴 과제네요. 우리 사회 아니, 그런 전체가 모습을 보여줘야죠. 보였을 때 사회가 비폭력 문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폭력이 익숙해져 있다. 물론 남북 대치된 그런 뭐 극단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어른들이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면이 많다. 그리고 사실 너무 기초적이라 지금 말씀 안 하셨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를 더 많이 하면 이런 것도 다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기초가 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애들하고 정말 애들 눈높이에서 그러니까요. 친하게 애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예. 그것도 엄마 아빠도 그런 게임을 이해하고 해볼 줄 알아줘 같이 해볼 정도로 아이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어려움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꿈도 같이 나눠서 대화하면서 이 꿈이 발전하는 건데 그런 가정에서의 기본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약한 게 아닌가. 자, 뭐 그동안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만 아직도 하실 일이 많습니다. 계속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명예이사장 되셨으니까 조금 일은 줄이시되 계속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정말 비폭력적인 사회로 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 문제는 그 아이의 일생 동안 멍이 되는 그럼요. 거고 그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거니까 우리 어른들이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 분명하고 네. 다시 한번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각 가정이나 학교나 좀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김정기 명예이사장이 강조하셨죠. 정부의 좀 진정성 있고 지속성 있는 또 전문가를 계속 양성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